실무적으로 처리한 사람은 이학봉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국장인데 그분은 이제 고인이 되어버렸다고. 그 외에는 나밖에 없죠. 지금 전두환 대통령하고. 그리고 그 서류는 다 파기해버렸다고. 박근혜 당시 양이 최태민이를 잘 봐달라, 살려달라 구명한 것을 내가 듣지 못했다고. 이순자 영부인께서 세만 봉사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그런 청을 한 2번 한 일이 있어요. 세상 물정에 물들자는 20대 아주 순수한 사람인데 그 사람께 가서 권력 의지를 불어넣어가지고 박근혜 양이 그것을 계속 키워가도록 만든 장본인이 최씨였을지 자기가 무슨 수로 대통령 만듭니까? 그동안 최태민 일가에 대한 무성한 소문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금기시됐었죠. 그러는 사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그 진실과 관련해 이분만큼 잘 아는 분이 없을 겁니다. 네, 이분 섭외하는데 요즘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과거 최태민 사건을 직접 조사하셨던 분입니다.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국민 담화문, 대통령 담화문 안타깝지만 네, 보셨겠죠? 반갑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소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네, 말씀하셨던데 네, 지금 뭐 청와대 기능이 거의 마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연설문을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네. 직접 작성 안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아쉬움이 남는다고. 근데 우리가 대통령을 이 자리에서 국정을 계속 하게 하려면 아쉽지만 또 다음으로 가면서 부족했던 건 다시 채워가면 되지 않나. 이 담화문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뭐 새누리당 지금 난립니다 지금 비박이니 친박이니 해서 예. 이 지금 이 제가 볼 때 뭐 이 상황이라는 단어도 저는 쓰기 싫고 정말 답답해서 이 꼴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책임져야 될 새누리당이 왜 이런 꼴을 자꾸 국민한테 보이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라고 그러죠. 그건 어떤 면에서 언론 용어예요. 네, 정치적 용어를 쓴다면 새누리 정부. 네, 거기에는 비박, 친박도 구분이 안 되고 네. 새누리당 정부예요. 네. 그렇다면 비박, 친박은 자기 내부 문제고 네, 국민이 볼 때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똑같은 새누리당, 똑같은 새누리 공천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 된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몇 사람 있지만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11.6 직후에 공화당 전체를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새누리당의 지도부나 네, 그게 소수하는 국회의원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뭡니까? 뭐냐? 공화당이 이제 박대행 돌아가니까 네, 질이 멸렬돼서 없어졌죠. 네, 그 왜 없어졌냐? 모르겠습니다. 우리 JP께서 이 프로를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 네, 송구스럽지만은 제가 언론 인터뷰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언급했어요. 만약 그때 JP께서 유신 체제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다 네, 해서 국민 앞에 나섰다면 그 이후에 정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들은 뭐 다 뿔뿔이 나는 그때 뭐 개헌에 뭐 사실은 반대했고 뭐 나는 유신을 찬성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각자 다 흩어져 버렸다고. 근데 이번에 새누리당도 거의 같은 전철이에요. 네, 박 대통령을 현 위치에서 국정을 빨리 장악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내부 사항을 중지하고 자기들이 중심이 돼서 이 사태 수습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네. 비박, 근데- 친박 싸울 때가 아니다. 이거죠. 아니죠. 근데 내가 뭐 좀 뭐 과시 받았다. 네. 뭐 니들끼리 잘 놀았잖아. 어? 나는 근처도 못 갔다. 공천에 불이익 받았다. 글쎄 그것도 이야기가 되지만은 이게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더욱이 큰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네.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적 감정에 치우쳐서 당이 망쳐도 좋다. 이건 우리 소위 우파들, 흔히 말하는 보수 진영,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저런 당을 보고 찍었나. 사실 김무성 전 대표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뭐 형님 포항하고 관계에 있어서 네. 뭐 나도 좋아하고 네. 뭐 아주 예? 네. 본련도 있고 좋잖아요. 잘 할 것으로 봤는데 내가 큰 실망을 했다고. 내가 정말 충고하고 싶은 것이 지난 4.13 총선 때 뭐 친박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개인 사정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대표할 당시에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국사를 논의할 수 있어야 됐다고. 불만스러운 건 당을 대표해서 뭐 뒤에 가서 수근수근 할 게 아니고, 예? 해도 안 되면 이거 공개적으로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최순실이가 그것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와서 보면. 그건 예를 들어서 아닙니까? 문고리 잡은 사람이 전화도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했을 경우에 네. 적어도 당 대표쯤 되면 뭐 이놈들 봐 이게 뭐 문고리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찾아가야죠. 네. 부속실로. 네. 야, 내가 대통령 만나고 싶다. 또 전화하고 싶은데 니들 왜 이래?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대통령 보고 이런 애들 혼 좀 내놔라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게 집권당의 당 대표쯤 되면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문고리가 안 된다 하니까 물러서고 그 속만 사귀고 안 돼요. 이번 사태 수습은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끼리 예? 치고받던 그러나 우리가 길 가다가 사람 물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일단 구하고 놓고 와야죠.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뭐 이놈 도둑놈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빠져 죽었는데 못 올라오게 계속 발로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대권을 꿈꾸는 이 잠룡들이 이 기회를 네.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자기들이 예? 네. 그다음에 대통령을 무력화해서 내가 대선 고지에 유리한 입장을 써야 되겠다. 네.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이고 국가는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집에 불이 났으면 일단 불부터 끄고 그다음 이제 누가 불 질렀냐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새누리당 소속은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불평이 있었으면 그걸 해소했어야 됐고 네. 잘못되면 지적했어야 됐고 네. 알고도 말 안 했으면 그건 비겁한 거죠. 그 아주 비겁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가. 새누리가 뭐 아주 야당이야 비겁하다. 당연하지만. 네. 내가 야 저런 당에서 나오는 사람은 다음 우리가 또 찍어야 되나? 또 찍으셨잖아요. 찍었죠. 네, 찍었죠. 네. 후회하시고 계십니까? 근데 후회는 안 하고 후회는 안 책임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우리의 운명이니까. 네. 자, 지금의 전국이 이렇게 최순실 씨 그리고 그 부부 그다음에 최태민 씨로 이어지는 이 전국이 올 거라고 벌써 1970년대 80년대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최태민을 격리시키고 새만 봉사단 해체한 이후에 그게 다시 문제를 일으키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때 최태민 씨를 완전히 제압을 못 하셨죠. 제압을 했죠. 제압을 했습니까? 내라. 너 사기를 이렇게 해먹고 나쁜 짓 했잖아. 꼼짝없이 자기가 그걸 인정을 했으니까. 네. 다만 우리가 법정에 세우지 않았을 따름이지. 왜 안 세워주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돌아가신 박 대통령도 그에 언급이 돼야 되고 우리 박근혜 영예에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또 반유신 세력이 기세등등한데 그게 이제 법정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봐요. 그 최태민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연관될 게 뭐 있습니까? 하다가 보면 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최태민이가 권력을 얻고 한 거. 이 최태민 사건은 우리 건국이래요. 로얄 패밀리를 등였고 거대한 조직을 거느리면서 온갖 사기를 친 전향적인 케이스예요. 네. 뭐
다른 경우는 뭐 친족들, 뭐 친인척들, 뭐 이 몇 사람이 농단을 했다면 이 경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돌아가신 박 대통령 그 유신 체제와 관련된 정치적 시비를 우리가 최소화해야 되니까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아무도 모르게 저 전방 부대에 격리시켰죠. 네, 백두산 부대. 네, 백두산 격리시켰죠. 21사단. 네, 제가 거기서 군대 생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때 기억을 좀 더듬으시면 요즘에 이제 하도 이제 사건이 되니까 사기죄라고 했는데 그 내용들을 좀 기억을 나십니까? 도대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억을 죄를 못합니다. 졌는지. 읽어버렸는데 주로 대통령 영예가 뒤에 있으니까 네, 그 뒤에는 박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 우리나라는 권력 문고리만 잡으면 출세하는 나라예요. 아 우리나라는 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권력 문고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최태민이가 권력 문고리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세상 물정 모르는 박근혜 20대 영예는 의심할 사람도 아니고 뭐 애국을 같이 한다니까 의심을 해서 물어봤겠죠. 또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다 나중에 김재규 부장이 보고 하니까 이제 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상이 그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게 사기 건수가 무지하게 많다. 사기,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세만봉사단 만들어가지고 네, 기업인 한 10명을 운영위원으로 만들고 뭐 회비를 입회비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때 큰 돈이에요. 그때 아파트 한 채 값이 2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월회비 강남. 뭐 보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아 원씩 월례비가 그때 200만 원 줬어요. 집 한 채네요. 걷었다고 이 최태민이가 기업인들한테. 그리고 그 기업인 숫자가 10명에서 60명까지 늘어났다고. 60명까지요. 그러니까 조사에 나타난 걸 보면 내 기억이 그거는 정확히 기억인데 네. 그렇다면 소위 30대 재벌을 하잖아요 지금도. 네. 돈 있는 기업인 60명 하면 네. 대한민국의 돈 큰 기업은 다 포함됐다고 봐야지.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이익권을 개입하고 돈 뜯어 먹은 건데. 그때 돈으로 6천만 원, 60만 원씩만 100만 원씩 현만 내도 그죠? 월 6천입니다. 지금으로 같이 되면 이게 한 얼마나 될까요? 난 그 계산 안 해봐서 6천만 모르겠습니다. 원이면은 200만 원이 집 한 채니까 6천만 집 30채씩 네. 네, 월 받을 돈이니까요. 계산 안 했지만 제가 볼 때 그때 70년대니까요. 한 100 곱해도 6천, 6억, 60억 정도는 내네요. 월 60억씩. 그렇죠.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총재 네. 최태민이는 네. 이게 중앙정보부의 이 내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네. 이 검찰이 그걸 다 검토해서 소위 입건하지 않고 처리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검찰에 넘겼다고 중앙정보부가 그 자료를 내사 자료를 조사하라. 아, 중앙정보부가 검찰에 넘겼어요? 넘겼지. 네. 그럼 검찰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처리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검찰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런 이유죠. 우리 검찰은 늘 권력을 지키는 국가기관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때는 이미 박정희 정권은 무너진 상태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합수본부였는데. 77년도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지금 모든 그럼요. 사건입니까? 예, 예.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구속되는 이제 그거를 구속되죠. 우리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이 네. 그 자료를 가지고 사실 확인을 다시 한 거예요. 검찰이 넘어갔는데 네. 뭐 후지부지 끝났으니까. 아, 그건 77년 살아계실 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있을 때. 77년이에요. 네. 그때는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아예 입건 자체를 안 안 하고 했다고. 사기죄도 예. 조사도 안 하고 넘겨버렸고 그때도 검찰 굉장히 문제가 있었네 그러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검찰은 특히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권력의 눈치를 제일 잘 보는 데가 권력기관입니다. 네. 어떻게 입건도 안 합니까?
지금 글쎄요. 같으면 세상 내가 같으면 물어보지 난리 날 텐데요. 않았으니까. 예. 그게 우리 한국의 권력 정치의 한 단면이에요. 77년도는 이미 벌써 중앙정보부가 모든 자료를 내사 자료를 그렇죠. 사기친 걸 다 넘겼는데도 검찰이 아예 이제 그걸 안 하고 조사도 안 11일 했다. 후에 네. 그 자료를 가지고 합수부 수사관이 그걸 다 확인한 거예요. 10일 후에요? 11일 후에. 11일 후에. 예. 그래서 구속시키죠. 구속이 아니고 전방으로 쫓아버렸죠. 전방으로 보내고요.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것도 이사장님이 내가 볼 때는 법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왜 그 전방에 보냅니까? 그때 강력하게 하셨어야죠. 죄송합니다. 진짜. 그때 진짜 감옥 보내셨어야죠, 그때. 왜 안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우리는 네. 박근혜 영예를 보호해야 되고 네. 돌아가신 박 대통령도 하여튼 박 대통령에 대한 말은 하나도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때는 철저히 박정희 대통령을 보호해 주던 그렇죠. 그건 꼭 시대다. 박정희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유신 정부가 벌려놨던 산업화 네. 이거는 잘못되면 나라가 이게 거들나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 정치적 시비가 붙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해놓은 것이 상처를 입거나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딱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옆에 최순실 씨가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들렸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오늘과 같은 사태가 날 거라는 어떤 예상이 좀 딱 들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과거랑 선. 우수수 정윤희 사건이 났을 때 아직도 이게 계속 연결이 돼 있나 네. 그 추측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관계가 지속됐다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해 본 바도 없고 깜짝 놀랐죠? 놀랐다고 할까요? 이게 최태민이가 돌아갔지만은 그 딸 돼 와서 다시 재현되구나. 이제 이런 케이스가 전무후무하죠. 네. 아주. 전무후무합니다. 네. 왜 그때 11.6 사태 합수본부에서 그 최태민 씨 이제 강원도 양구로 보내실 때 그때 왜 재산을 몰수 안 하셨습니까? 그럼 전반적인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박근혜 양이 그 총재로서 책임을 안 질 수 없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중앙정보부가 검찰에 줬다는 그 기본 자료, 네. 그 사실에 국한해서만 수사를 했다고. 더 이상 확대를 안 했고요. 확대를 안 하고. 그때 우리는 또 김재규 수사도 남아 있고 세상도 소연하고 반유신 세력이 이제 자기들 세상에 왔다고 기세등등한 판에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흘러나오면 아주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려해서 빨리빨리 딱 필요한 조심한 거죠. 영예 박근혜 그 당시 박근혜 양을 직접 만나셨죠. 그럼요. 네. 새마음봉사단 해체할 때도 만나셨죠. 예. 몇 번 만나서 몇 번 만나서 무슨 얘기? 아니요, 우리가 만나서 통보를 한 거죠. 네. 이런 이유로 네. 이 새마음봉사단은 해체하는 게 좋겠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그랬더니. 했죠. 통보한 겁니다. 네. 통보했는데 네.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쉬워하는 것 같아. 네. 꼭 그걸 해체를 해야 되나? 네. 왜냐하면 애국단체인데 맞죠. 그러니까 이제 최태민이가 권력의 문고리를 잡고 네. 권력을 틈이 없고 온갖 이제 나쁜 짓을 하는데 돈 문제를 포함해서 총재가 그 장부 가져와 돈 들고 가져와 이거 다 따지지 못했을 거라고 안 했을 거라고 네. 믿고 다 맡겼겠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이제 커진 것이고 네. 이제 그 점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총재 당시에 총재면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아마 소리한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최태민 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 만나셨을 때 그 새마음 봉사단 해체 얘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최태민 씨 얘기도 좀 하셨습니까? 최태민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최태민과의 관계를 청산해 달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최태민 씨 얘기는 했네요. 그렇죠. 최태민과의 관계는 청산해 달라. 말이 많다. 네. 그러니까 최태민 씨는 여기서 네. 관계를 끊는 게 좋겠다. 직접 말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알았을 때 새만 봉사단 부분만 그 애착을 갖고 있었다고. 네. 근데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런 사실을 그 당시 박근혜
그 영애 박근혜 양이죠. 그 당시 영애 박근혜 양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때 막 나는 사기친 제대로- 얘기를 좀 전달해 주시 그러셨어요. 아니 조사하기 전에 그 자료를 우리가 보지도 않았고 네. 수사를 하기 전에 가서 관계 청산하시고 수사 전에. 이건 해체하면 좋겠다. 그리고 최태민이가 합수부에 불려가서 서빙고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 이후로는 6개월 동안 못 만났을 거고 수사 이후로는 또 만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박근혜? 난 만날 이유가 없어요. 만날 이유가 근데 없었습니까? 그 사람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최순실 씨 그 형제들이나 뭐 조카나 이쪽 재산을 보면요. 이게 평생 동안 무슨 잡을 했는데 유치원 선생님하고 뭐 유치원 원장하고 했다는데 뭐 3천억씩 막 이렇게 재산 그 합친 것만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아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돈이 그 당시에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지금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그거는 누적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 봉사단 하면서 네. 사회 각 단체 기업하고 다 연관돼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네. 그건 뭐 박근혜 영예도 모르게 다 챙겼겠죠. 네. 그건 우리가 조사를 안 했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박 대통령이 다시 정치 재기를 하면서 네. 이제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을 거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 당시 조사할 때 사기꾼이라고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자, 지금 와서요. 큰 무당이었다. 그리고 아니다. 그 당시 진술을 보면 박근혜 그 당시 영예양은 기독교 정식 목사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직접 조사했을 때 이분은 그러니까 사기꾼을 제외하고 직업이 뭐였습니까? 큰 무당으로 보셨습니까? 정식 기독교인으로 봤습니까? 아니면 뭐로 보셨습니까? 그 최태민이 이제 출생부터 그때까지 캐리어가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네. 뭐 온갖 직업을 다 거쳤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이 사람이 무한 사람이다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새만 봉사단 뒤에서 실질적인 네. 이 매니저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뭐 무다이다 뭐 어쩌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초점 맞출 필요는 없다고 봐요. 아, 그 부분은 초점 맞출 필요 없다. 그래 되면 문제 본질이 흐려지죠. 네.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아주 그거는 프라이빗한 문제고 네. 사소한 문제예요. 뭐 우리 멀쩡한 사람도 굿한 사람 많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지금도 많습니다. 돈 없는 사람 굿 못해요. 네, 예?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당시 뭐 최순실 씨나 이런 분들은 조사한 적은 없죠. 최태민 전혀 씨만 우리는 없고 전혀 관심, 몰랐던 네. 사람들입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그 최순실 씨나 그 언니 최순득 또 최순실 씨 딸이 정유라 2대 특혜 입학 의혹이라든가 또 그 뭐 장시호인가 그 또 조카 그분의 이거 최순실 일가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 어틈에 이렇게 국정농단을 하는 이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좀? 아주 슬프고 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좌절감을 주는 건데 네,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 후진국이다 하는 게 이제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 네, 정치 후진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나 권력 정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 말이 법이나 어떤 것보다도 우선했다고. 예? 네, 뭐 극단주의 하면 죽일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지왕제 대통령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권력이 사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모, 내각, 당을 가지고 이걸 국사를 해야 되는데 요 턱도는 공직자도 아니고 네, 아무도 아닌 그런 사람 몇 사람하고 국사를 도모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소위 권력의 사유화거든요. 네. 이게 왜 나쁘고 안 되나? 권력이 사유화되면 민주공화국 체제는 무너집니다. 민주공화국 체제가 뭡니까? 국민이 주인인 거죠. 국민이 대표를 뽑은 뽑아서. 대표하고 국가 공무원이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현재 민주공화국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그러니까 이 최순실 일가가 박 대통령을 믿고
나가서 뭐 하는지 박 대통령이 안 봤으니까 알 수 없죠. 네. 이제 터지고 보니까 박 대통령도 억장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일도 있지만 네. 그게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비서실도 무력화되고. 이제 우리가 보면 독대를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결정되는 거야? 그다음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네,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이제 씨가 지금 다 이래 했다는 보니까 얘기죠. 아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 국민이 열받은 거지. 예? 네. 글쎄요. 뭐 독대를 한 번도 못하고 1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수석도 그건 무능한 사람이고. 네. 조윤선 정무수석이 네? 11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랬죠. 독대를 못했다. 아니 그럼 그 자리에 왜 있어요? 정무수석 하셨죠? 그때 전두환 대통령도 정무수석 하실 때 거의 매일 만나셨습니까? 독대하셨습니까? 일 있으면 하루에도 몇 번 올라가서 하루에도 몇 번? 지시받고 보고하고 장관 오면 내 일과 관련해서는 배석도 하고 아, 뭐 내 혼자도 가고 급하면 핸드폰 눌러가지고 네. 중요하지 않은 거 네. 바쁘신 분이니까 네. 간단하게 내가 보고도 하고 그랬다고. 네. 전두환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예. 이제 와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매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하물며 DJ나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특히 DJ하고는 사이가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뭐 수양 아들이라고 자처도 한때 했던 전두환 대통령 같이 청와대에서 경호실에서 근무했던 이분하고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60억인가 그 당시 돈으로 줬고요. 그죠? 6억인가? 6억. 6억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 그럼 뭐가 잘 박정희 대통령 지무실 우리 수사관들이 가서 네, 다 수색을 해가지고 네. 건국에서 나온 돈이 6억 얼마였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계엄사령관에게 이제 보고를 했다고. 네네. 그 계엄사령관이 이게 네. 박 대통령 돈이잖아요. 네. 다 돌려주기도 그렇고 뭐 국방장관에도 왜냐하면 국방부도 바쁠 테니까 한 5천만 원. 네. 뭐 계엄사령부도 좀 네. 그러면서 우리 합수부에도 다 고생하니까 그리고 한 2억 얼마 갔을 겁니다. 아, 이거 기사 잘못됐네요. 잘못됐죠 아주. 네, 아주 잘못됐네요. 근데 그거는 2억 정도 갔네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삼남매한테는. 그러니까 6억 갔다는 얘기는 잘못됐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오늘부터 언론에 정정해야 됩니다, 이거. 그게 네. 오늘 뭐 어디 다른 직접 데서- 그 당시에 합수본부에 그렇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국방부도, 돈은 네. 수사관이 박 대통령 금고에 내 가지고 계엄사에 보고해서 계엄사에 줘서 네. 계엄사령관이 조치를 해서 네. 그 돈이 다 네. 나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한 2억 정도 받았다. 그럴 거예요.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네. 그 지난번 뭐 대통령 선거 때 그거 나와가지고 6억 받은 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하는 것 같아. 그럼 이 돈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안 만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뭘? 이 돈을 예. 그 당시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았으면 6억이 아닙니다. 2억입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막 잊어버리고 뭐 갑자기 대담하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돈은 그러니까 뭐 세금 왜 안 내고 뭐 따따붙다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그건 내가 뭐 돈 들고 내겠다고. 내가 하겠다 이랬다고. 근데 그걸 봤어요. 텔레비 보고 속으로 아니 아버지 돈을 딸이 가져갔는데 왜 에? 사과를 하고 뭐 어쩌고 해야 되나. 네, 그것도 6억이 아니고 2억인데 그거 아버지 오늘 돈, 정정을 합니다. 예. 네. 이건 아버지 돈입니다. 해보면 끝이요. 네. 근데 이제 막 시끄러울 때니까 네. 아마 미처 그런 대답을 못한 것 같아. 네. 하여튼 전두환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이에 최태민이 꼈다는 게 이제 확신이 든 거죠. 그때 네. 합수본부 때 최태민을 구속시키고 강원도 보내고 막 이런 과정들이.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하는 네. 생각이 지금 들어요. 네. 나는 네. 미국에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전 대통령과 박근혜가 원수가 됐나 하길래 내가 놀랐다고. 그럴 수가 없다. 네. 모르겠다. 인간적으로 다소 섭섭한 건 있을 수 있었겠지. 네. 아버지 덕에 다 장군도 되고 보안사령관 되고 뭐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뭐 우리를 이렇게 냉달할 수 있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제가 미국 가 있었지만은 난 그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니야.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하다 그 말이 있길래 예? 그 자서전을 내가 우정 구해서 읽어봤다고. 네.
보니까 뭐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50 기간에 그야말로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적어 있어요. 네. 그 이제 표현돼 있는데 그 나는 이제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대통령도 나를 보내고 하니까 그 내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어디 가서 이제 농담한다고 네. 그 당신들 전두환 대통령을 너무 과시하지 마라. 무슨 소린데 뭐 힘도 강구도 없잖냐. 가만 계시면 표가 한 표도 안 나온다. 그러나 움직이면 표가 무진장 나올 수 있다. 그 당신들 가서 부탁하면 도와주겠다고 하시면 표가 많이 나온다고. 네. 내가 웃으면서. 그 나는 이제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과 전대 관계 전 잘 알아요. 내가 월남에 백마사당 가 있을 때 네. 연대장 하셨는데 박 대통령 친서 온 걸 내가 직접 봤다고. 네. 예? 전두환 대통령 그럼요. 친서 온 거. 서울사령부를 거쳐서 연대장 전두환 대령에게 간 거야. 네. 그러더니 야 이게 편지 한번 보래. 요 옛날 양면 게이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렸었어 세로로. 네. 아주 단정한 글씨로 한 서너 장 돼요. 그 박 대통령의 그 따뜻한 애정이 거기에 꽉 묻어 있고 고생하고 나를 위해서 잘하고 돌아오라 이런 내용이야. 네. 이제 그런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두 분은 잘 지내야 된다. 네. 앞으로 박 대통령이 정치하더라도 서로 도움이 안 좋겠나. 네. 그래서 나는 안타까워서 네. 이건 아니야. 근데 내가 전 대통령 보고도 좀 잘 이 사이를 좀 잘 푸시라고.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소위 추징한 사실 있잖아요. 네. 추진법도 새로 만들었죠. 2009년에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걸 시행을 안 했다고. 네. 그리고 이제 2014년인가 이제 공소시효가 다 끝나가니까 네. 야당이 떠들고 네. 그래서 다시 소급 입법이야. 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을 해서 네. 그 법에 의해서 재산을 다 뺏은 거지. 법을 다시 만든 거죠. 그렇죠. 전두환 그러니까 그 대통령 한 사람 한 사람 타겟이야.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 재산만 뺏으면 괜찮아요. 뭐 이순자 여사 평생 모아 돈도 야 이것도 가져가고 아들 것도 다 뺏어가고 너 아버지 때문에 다 재산 생긴 거 아니야. 예? 그다음에 뭐 손삼수 비서관 돈도 이건 가져가야 되겠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행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그때도 느꼈어요.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 법의 서명을 대통령이 했으니까. 네. 그건 대통령이 박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조금만 있어도 그건 서명하기가 어려운 법이에요. 네. 법리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건 아닌데 생각했는데. 사인한 거야. 그리고 이제 지금 전 대통령 완전히 뭐 빈털터리가 된 거죠. 세금 5억 고액 체납자 명단이 나왔더라고. 지금 자녀분도 또 감옥에 계시고 계시잖아요. 있죠. 지금도 계속 감옥에 계시고. 네. 이제 이런 상태에 와서 이 최순실 사건 딱 나는 거 딱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대통령이 최순실과 의논을 했다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최순실의 이 앙심은 가볍지 않았을 것이고. 최순실이가 전두환 대통령을 싫어했다. 너무 싫어했다. 이렇게. 그건 당연하죠. 자기 아버지를 완전히 사기꾼을 만들어서 쫓아버렸으니까. 그러나 이제 박 대통령은 이제 최순실 관계없이 그 세만 봉사단 해체한 거. 그것도 서운했겠죠. 세만 봉사단이 사실은 하나의 당보다 더 세력이 큰 거예요. 전국 조직이고. 그게 또 뭐 온갖 기업들이 돈 갖다 바치고 월 그러니까, 6천만 원, 그 당시 돈으로 6천만 원, 70년대 6천만 원이면요. 예. 월 엄청난 돈입니다. 200만 원씩. 네, 지금 생각하는데 저희 집이 80만 원에 팔린 걸로 내 기억하는데 70년대 기아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이게 월 6천만 원이었으면 난 지금 아주 낮게 잡았어도. 난 지금도 예. 뭐 저는 다른컨대 박근혜 대통령은 네.
박정희 대통령의 새로운 평가에 의해서 대통령 됐다고 보는 게 맞죠.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한 것이 50인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뭐 세무안 봉사단 최태민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개인적인 문제지. 한 국가 차원에서 자기 아버지를 정치를 보호했다.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오늘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나는 이 사건이 마무리된 다음에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두 분이 만나서 예? 박 대통령께서 그때 내 너무 섭섭했다고 예? 내 마음이 이랬다. 그럼 또 전두환 대통령 그러냐고. 그건 돌아가신 자기 부친을 봐서도 그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총리한 사람을 딸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지고 고통을 줬다. 그럼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하에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동양적 이 윤리가 중요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네. 개인 감정을 초월해야 돼요. 아까 제가 새누리당 이야기했잖아요. 네. 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정거는 다 묻어버려야지. 네. 괜히 최태민 씨 하나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아버지를 끝까지 모셨던 분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버지 지키려고 많이 했고 그 옆에 있던 우리 허화평 이사장이 그거는 확실히 여기서 증인이 될 수 있다. 그죠? 그건 우리 국민이 다 국민이 증인이 될 수 있고. 보았으면 할 거. 네.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공의적 비판한 날이 있었나요? 네, 없었죠? 유신 정권을 우리가 짓밟고 올라간 일도 없다고. 그러니까 청와대로 전두환 대통령을 모셔서 식사 한번 모시면서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 다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자, 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십니까? 바람이에요. 네. 막 대단히 어렵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 오셔서 꼭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없다. 아, 그 탄핵 얘기 좀 해주세요. 하야. 네. 예. 탄핵 요건이 안 되죠. 왜 요건이 안 됩니까? 그럼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면 나올 겁니다. 아, 요건 자체가 안 된다. 소위 외우 내란 이유와 관련된 엄청난 과거를 범했을 때 탄핵이 되는 거지. 네. 이건 최순실 게이트. 네. 그야말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이 잡범 수준이에요. 네. 물론 대통령이 뒤에 있어서 그 일이 벌어진 네, 잡범입니다. 책임은, 네, 여러 잡범 중에 또 청와대 음식도 싸가지고 갔대 집으로 또. 그리고 거국 내각은 더욱 안 되고 네, 모양은 좋죠. 네, 거국 내각 안 하고 새누리당에서도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안 되는데 네. 생각이 다른 여야가 모여서 명년 대통령 선거 두고 뻔하지. 대통령 선거 게임 한다고 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죠. 끝이고. 그렇다면 현 정부의 기능이 살아서 결자 해제해야지. 자기가 이 수사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숨을 곳이 없어요. 네, 숨을 곳이 없다고. 네, 방패막이 없다고. 이제는 꼼수를 쓸 수도 없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다고. 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관계되는 자 다 의법 처리하고 그와 관련돼서 본인이 책임이 있다면 뭐 재임 중에 뭐 형사사건까지 소추 안 되니까 우선 국민 앞에 용서를 바라고 저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무리를 잘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치적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나는 잘 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오히려 잘 됐다 이런 안 사건이. 생겼으면 좋은데 네, 생겼기 때문에 잘 됐다. 왜? 역대 소위 권력 사유화가 계속됐고 친인척 국정농단이 계속되어 왔잖아요. 80년 이후에. 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고. 네, 이 기회에 소위 한국의 권력 정치를 청산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해서 여야는 싸울 게 아니에요. 좋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지켜라. 앞으로 한국의 권력 정치에 삭스를 자르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제도화해야 된다고요. 네. 예? 그리고 앞으로 청와대는 법적으로 절대 법조인 갖다 놓지 마라.
민정수석실 두지 마라. 아, 그런 조치를 해야지. 민정수석실 두지 마라. 그리고 아까 법전을 갖다 두지 말아요. 법조인. 법조인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말 들으면 우리 판검사들, 변호사들 어떻게 생각할지 왜 모르겠는데 법조인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흔히 우리가 검찰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지금. 아, 한때는 뭐 육사공화국 그랬는데 예? 박스 요즘은 검찰공화국이다. 너무나 강한 국가 권력을 갖고 있고 이게 권력의 통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청와대 안에서 민정수석의 자리에 검사 출신이 앉아 있으면 이 법조 동일체야, 이 공동체야. 네. 나도 언젠가 옷 벗고 나가니까 네. 뭐 선배, 후배, 예? 뭐 사시동기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호흡 맞춰서 굴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속성이 권력에 이게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같은 일을 처리하더라도 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네. 그래서 권력 정치를 청산하려면 청와대 안에 권력 정치를 할 수 있는 요소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 법조인이 그 중에 하나다. 그 민정수석이야.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